안녕하세요. 합리적인 보험소비 김용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딱 짚고 시작해 볼게요. 한때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걸 더 준비하죠? 실비만 있어도 병원비 걱정은 크게 없던데요. 게다가 큰 질환이 생겨도 국민건강보험 산정 특례도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으니까 그럼 더 준비할 게 있냐 이렇게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로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실비 하나만 믿는 방식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실손의 빈틈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가입해서 유지 중인 보장 구성을 간단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3세대 단독 실비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1세대 실비였는데 2019년에 3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기준으로 급여 90%, 비급여 80%를 기본으로 보장하니까 아직은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실비예요. 다만 3세대 실비도 재가입 주기가 15년이 있어서 가입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2019년에 전환했으니 2034년에 판매되는 실비로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실비 다음으로 중요한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보장은 보장 범위를 넓게 잡아 2014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내 보험 준비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2025년 3월에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일부 더 보완했습니다. 부담없이 유지 가능한 선에서 진단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나름 최대한 추가한 거죠. 만약 제가 앞으로도 실비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진단비를 보강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제 생각이 바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실손 의료비의 구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실손은 표준화 이전 상품이라 정말 보장이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입원해서 병원비로 100만원을 실제 썼다. 그럼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을 돌려받는 조건이었고요. 그걸 입원 치료 기준 1억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2013년 3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고사양 실비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구간 실비는 재가입 조건이 없어서 유지 자체는 가능해요. 문제는 그대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쉬운가입니다. 실손은 기본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기존 가입자들과 함께 손해율을 나누면서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이후로는 그 고사양 실비에 신규 가입자가 끊겼죠. 결국 남아있는 가입자들끼리 손해율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보장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갱신 보험료가 오르는 체감도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구간 실손은 평생 유지할 수 있다기보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언젠가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건 지금 바꿀지, 1년 뒤에 바꿀지, 3년 뒤에 바꿀지, 5년, 10년 뒤에 바꿀지 그 시점의 차이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비도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재가입 주기죠. 아무리 급여 비급여 90% 수준으로 가입했더라도 가입하고 나서 15년이 지나면 그 시점의 판매 상품으로 변경됩니다. 5년 재가입형은 더 빠르게 5년마다 보장이 바뀌고요. 예를 들어 2013년 4월 가입한 2세대 실비는 결국 2028년 4월에 새로운 실손으로 변경됩니다. 또 예전에 실비가 너무 비싸서 2022년도쯤 4세대로 전환하신 분들이라면 그분은 2027년에 또 한 번 보장이 바뀔 수 있는 구조이고요. 문제는 보장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2026년에는 실손 개정이 또 예고되고 있죠. 특히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중증 치료는 입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보장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반면 중증 비급여 치료는 본인 부담 상한이 500만원으로 신설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중대질환으로 고액 비급여 수술과 약제를 쓰게 돼서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5세대 실비가 있다면 환자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개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실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 과거 실손 중에는 조건이 훨씬 좋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일부 1에서 3세대 실손에는 급여 비급여를 합산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이 200만원인 조건도 있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합산 200만원을 넘지 않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4세대에서는 비급여 상한제가 빠지면서 우려가 컸고 5세대에서 500만원 기준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지만 앞으로 또 개정되면 이 기준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앞으로는 실손 하나로 모든 리스크를 다 막는 시대는 예전처럼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준비는 이제 역할 분담이 핵심입니다. 실손은 기본 병원비 플러스 중증 안전망 역할, 실비에서 줄어드는 공백은 진단비 특약 플러스 치료비 특약으로 보완, 이 흐름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실비가 있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두 가지 필수 보험이 바로 진단비 보험 그리고 치료비 보험인 거죠. 먼저 1순위는 3대 진단비부터입니다. 암이나 뇌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1회 선지급되는 보험금이죠. 실손이 치료비 일부를 보전해도 막상 힘든 건 실비로 100% 커버가 안 되는 치료가 섞이는 상황, 치료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소득 공백, 간병 등 여러 현실 비용, 이런 공백을 진단비가 메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특약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암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기본인데, 유사암은 기타 피부,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4가지를 의미하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악성 신생물암은 일반암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뇌 쪽은 뇌혈관질환 진단비,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플러스 가능하면 심혈관질환 진단비까지. 참고로 뇌출혈, 뇌졸중 특약으로만 구성하면 범위가 좁을 수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만 구성하면 협심증 같은 구간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빈틈 때문에 실손은 있는데 진단비가 안 나오는 상황이 실제로 생기죠. 그래서 범위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한 3대 진단비 구성은 종합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속형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를 기본으로 두고 진단비 특약만 먼저 정확히 깔아두는 거죠. 20세에서 60세 기준 진단비를 적정 수준으로 구성했을 때 월 보험료 예시표를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상담 보험료가 더 저렴한 건 보통 건강체 상품군입니다. 입원, 수술, 장기 투약, 정기 통원, 이런 치료 이력들이 거의 없다면 건강체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요. 건강체가 어렵다면 표 아래쪽 보험료, 일반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손 약화 흐름 속에서 최근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바로 치료비 특약인데요. 암 수술 및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전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최신 치료는 전액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로봇 수술이나 고급 항암제처럼 치료비가 커질 수도 있죠. 또 암은 통계 자료를 보면 국한 단계가 절반 정도라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침범, 전이로 인해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1년차 수술 후 2년차에 고액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즘 플러스 2순위 치료비 조합 설계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비 특약들을 추가로 넣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기간 치료 대비, 두 번째, 실비 플러스 진단비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고액 비급여 치료 대비. 치료비 특약은 이 5가지만 잘 기억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중 하나로 치료했을 때 연간 1회 한도로 지급,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비급여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에 한해 연 1회 한도로 지급,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도 급여 적용 안 되는 항암약물 치료 시 연 1회 보장, 대표적으로 표적 항암약물 치료를 꼽을 수 있죠. 그리고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은 중입자 치료 시 최초 1회 한도로 가입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마지막 2대 질병, 뇌심장 주요 치료비, 이 특약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 후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하나를 했을 때 연 1회 보장하며, 대표적인 치료에는 코일 색전술, 스텐트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핵심 치료비 특약들을 보장 흐름 예시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으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1차로 암 진단비가 먼저 지급되고요. 2차로 치료비 특약에서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이렇게 3개 합산 금액을 치료 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세에서 60세 기준 진단비와 치료비를 적절하게 조합했을 때 월 보험료 예시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녀 각 표의 상담 보험료가 더 저렴한 건강체 플랜이고, 아래 부분이 일반체 기준입니다. 참고하셔서 내가 원하는 예상 기준이면 어느 정도 진단비와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미리 감을 한번 잡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 개정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 실비가 있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두 가지 필수 보험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내 상황에 맞는 설계 비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